서연 이모의 손길은 윤주 이모와는 또 다른 활기차고 뜨거운 에너지를 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이 집에서 두 여인과 함께 얽히고 설킨 더 위험하고도 달콤한 삼각관계의 미로 속으로 깊숙이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바로 다음날 현실이 되었다. 정태야, 오늘 저녁에 뭐해? 아침 식탁에서 윤주 이모가 끓여준 김치찌개를 먹고 있는데 화려한 스카프를 목에 두른 서연 이모가 내 어깨를 툭 치며 물었다. 나는 순간 밥알이 목에 걸리는 기분이었다. 윤주 이모의 시선이 조용히 내게로 향하는 것이 느껴졌다. 오늘요? 딱히 약속은 없는데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잘 됐네. 그럼 오늘 나랑 데이트하자. 어제 약속했잖아. 우리 오늘부터 1일이라고. 서연 이모는 윤주 이모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거리낌 없이 폭탄 선언을 했다. 윤주 이모의 숟가락이 잠시 멈칫하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세상에,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이건 마치 고요한 호수에 누군가 일부러 커다란 돌멩이를 던져 파문을 일으키는 것 같았다. 이모, 무슨 데이트예요? 사람들 다 보는데. 내가 당황해서 작게 속삭이자. 서연 이모는 뭐가 문제냐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뭐, 어때? 조카랑 이모가 저녁 한 끼 먹는 게 뭐, 대수라고. 안 그래. 언니? 그녀는 윤주 이모에게 동의를 구하듯 물었다. 윤주 이모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복잡한 감정이 내게는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저녁이 되고 나는 서연 이모와 집을 나섰다. 왠지 모르게 죄를 짓고 몰래 집을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긴장 풀고 정태야,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야. 서연 이모는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자신의 스포츠카 조수석에 나를 태우며 윙크를 했다. 윤주 이모의 차가 조용하고 클래식한 세단이라면 서연 이모의 차는 금방이라도 뛰쳐나갈 듯한 붉은색 컨버터블이었다. 두 사람의 성격이 차만큼이나 명확하게 달랐다. 우리는 시내의 한 재즈집에 도착했다. 어둡고 몽환적인 조명, 나른하게 퍼지는 색소폰 소리, 윤주 이모와는 절대 올 일 없을 것 같은 장소였다. 어때? 분위기 좋지? 서연 이모는 칵테일을 주문하며 나에게 물었다. 그녀는 물 만난 고기처럼 자연스러웠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모는 이런 곳 자주 오세요? 그럼 혼자 된 여자가 밤에 외로우면 이런 데라도 와서 기분 전환해야지. 안 그럼 말라 죽어. 그녀의 말은 농담 같았지만 그 안에 짙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우리는 술을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상처와 이혼 후의 삶에 대해 들었다.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여린 사람이었다.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어두운 조명과 음악 때문이었을까? 점점 서연 이모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다. 윤주 이모에게 느끼는 애틋하고 포근한 감정과는 전혀 다른 아찔하고 강렬한 끌림이었다. 정태야, 그녀가 내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내가 왜 너랑 데이트하자고 했는지 알아?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한테서 옛날 내 첫사랑 냄새가 나거든. 이 말이 진심일까? 아니면 그냥 외로운 여자의 하룻밤 유희일까?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런 건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했다. 이 아슬아슬한 관계가 주는 짜릿함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으니까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불은 꺼져 있었지만 윤주 이모의 방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 불빛을 보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것은 과연 사랑일까? 아니면 그저 위험한 호기심일까?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신이 되는 이 기묘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서연 이모와의 첫 데이트 이후 우리 집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마치 복잡한 체스 게임의 판 위를 걷는 것처럼 나는 매 순간 신중하게 다음 수를 생각해야 했다. 아침은 윤주 이모의 시간이었다. 그녀가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집밥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그녀와의 유대감을 확인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우리는 조용히 신문을 보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소소한 대화를 나눴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와 은은한 커피 향이 어우러진 아침의 공기는 내게 안정감을 주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도 나는 어젯밤 서연 이모의 강렬했던 눈빛과 손길을 떠올리며 미세한 죄책감을 느껴야만 했다. 저녁은 주로 서연 이모의 차지였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언제나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로 나를 맞았다. 정태야, 왔어? 오늘 치맥 어때? 그녀는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내가 오면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우리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시시콜콜한 농담을 주고받고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배를 잡고 웃었다. 그녀의 유쾌함은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윤주 이모가 서재에서 홀로 책을 읽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내 핸드폰은 어느새 펜타곤의 기밀 문서보다 더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물건이 되어버렸다. 윤주 이모에게서 온 다정한 메시지에 미소 짓다가도 서연 이모에게서 온 있다 봐 같은 이모티콘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두 사람의 메시지, 알림 소리를 다르게 설정했고 거실에서는 핸드폰을 항상 화면이 보이지 않게 뒤집어 놓는 버릇이 생겼다. 정태, 요즘 연기 학원이라도 다녀? 표정 관리가 아주 프로급이야. 한 번은 서연 이모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다가 농담처럼 툭 던진 말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네, 무슨 소리예요? 이모. 아니, 아까 언니랑 얘기할 때랑 나랑 얘기할 때랑 눈빛이 완전히 다르잖아. 무슨 스위치라도 달아놓은 사람처럼. 나는 애써 웃으며 둘러댔지만은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나는 점점 더 능숙한 거짓말쟁이가 되어갔다. 윤주 이모가 어제 서연이랑 늦게까지 뭐 했니? 라고 물으면 그냥 영화 봤어요. 이모가 좋아하는 배우 나오는 거요. 라며 그녀가 안심할 만한 대답을 골랐다. 서연 이모가 언니한테는 나랑 데이트한 거 말 안 했지? 라고 물으면 당연하죠.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인데 라며 그녀의 편을 들어주었다. 내 삶은 마치 두 개의 다른 연극 무대를 동시에 오가는 배우의 삶과 같았다. 한쪽 무대에서는 따뜻하고 애틋한 로맨스 드라마를 다른 쪽 무대에서는 짜릿하고 유쾌한 시트콤을 연기했다. 문제는 두 연극의 관객이 서로의 존재를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나는 윤주 이모를 위해 그녀가 좋아하는 작가의 신작 소설을 사서 선물했다. 그녀는 소녀처럼 기뻐하며 내게 고맙다고 말했다. 그 순간의 평화로움에 안도하던 찰나 방에서 나온 서연 이모가 그 책을 발견했다. 어머, 이거 새로 나온 책이네? 정태. 네가 샀어? 네. 윤주 이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 우리 정태. 언니 챙기는 마음이 아주 끔찍하네. 나는 서연 이모는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명 미세한 질투가 섞여 있었다. 나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이런 식으로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이기적인 내 욕심이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말까? 집이라는 공간은 더 이상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질투, 비밀과 거짓말이 뒤엉킨 위험한 전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전쟁의 한가운데서 외줄타기를 하는 어릿광대에 불과했다. 그 위험한 외줄타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서연 이모의 노골적인 애정 표현과 달리 윤주 이모의 의심은 조용하고 서늘하게 내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결코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침묵이 그 어떤 날카로운 질문보다 더 내 심장을 옥죄어 왔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예전에는 내가 늦게 들어와도 피곤했겠구나. 어서 씻고 쉬어! 라며 따뜻하게 맞아주던 그녀가 언젠가부터는 말없이 나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은 마치 누구와 또 어디서 무엇을 하다 이제 왔니? 라고 묻는 것 같아 나를 섬뜩하게 만들었다.
한 번은 서연 이모와 함께 다녀온 바닷가에서 사온 조개 껍데기 열쇠고리를 내 자전거 열쇠에 달아놓은 적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주 이모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다가 무심한 척 물었다. 열쇠고리, 예쁘네. 새로 샀니? 그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나는 그 안에 담긴 미세한 가시를 느낄 수 있었다. 아, 네? 그냥 길 가다가 예뻐서요. 내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녀는 분명 눈치챘을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시 커피잔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나는 그녀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마치 아주 예의 바르고 조용한 탐정에게 신문받는 용의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녀의 의심은 후각을 통해서도 나를 압박했다. 서연 이모는 향수를 진하게 뿌리는 편이었는데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온 날이면 내 옷에는 어김없이 그녀의 달콤하고 관능적인 향이 배어 있었다. 집에 돌아오면 나는 혹시라도 냄새가 날까봐 현관에서부터 옷을 벗어 세탁기에 던져 넣기 바빴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윤주 이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내 옆을 지나가며 나지막이 말했다. 집안에 새로운 향기가 나네. 디퓨저 바꿨니? 등골이 오싹했다. 그녀는 서연 이모의 향수 냄새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건 명백한 경고였다. 내 변명, 레퍼토리는 날이 갈수록 창의적으로 발전해서 이대로라면 판타지 소설 한 권은 거뜬히 쓸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의 조용한 의심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무용지물이었다. 그녀와의 관계는 점점 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워졌다. 예전처럼 편안하게 농담을 건네거나 어깨에 기댈 수가 없었다. 우리가 함께 있던 내 따뜻하고 포근했던 시간들은 이제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나는 우리가 함께 가꾸던 정원의 꽃들이 시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안타깝고 괴로웠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비 오는 날 저녁에 찾아왔다. 그날 서연 이모는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외출했고 집에는 윤주 이모와 나 단둘만 남아 있었다. 우리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정태야. 네. 이모, 요즘 행복하니? 그 질문은 너무나 평범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청은망은 같았다. 나는 차마 그녀의 눈을 보지 못하고 대답했다. 네? 그럼요. 이모들이랑 같이 사니까 좋죠. 그런 행복 말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내 마음이 정말로 편안하고 행복하냐고 묻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아스라이 들렸지만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내 심장을 울렸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 순간 온몸으로 깨달았다. 이것이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일까? 따뜻함과 위로가 아닌 의심과 침묵으로 상대를 옭아매는 것. 나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의 따스했던 윤주 이모가 그리웠다. 하지만 그녀를 이렇게 변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이 나를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빠뜨렸다. 윤주 이모의 그 한마디에 집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변해내 버렸다. 더 이상 어설픈 거짓말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항복 선언이자 어쩌면 마지막 구원의 요청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모,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내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게 떨렸다. 윤주 이모는 대답 대신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나를 책망하는 것 같기도 혹은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체념한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서연 이모와 데이트를 시작하게 된 것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고백했다. 내가 얼마나 두 사람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는지,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모두를 속이게 되었는지, 내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나는 점점 더 비참해졌다. 마치 발가벗겨진 채 광장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이었다. 고백을 마쳤을 때 거실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이제 곧 분노에 찬 목소리가 혹은 실망으로 가득한 한숨이 들려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내 귀에 들려온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그럴 줄 알았어. 윤주 이모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나 슬픔 대신 묘한 안도감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네가 요즘 나 몰래 서연이랑 만나는 거 다 알고 있었어. 네? 알고 계셨어요? 그럼 내 동생인데 내가 모르겠니? 걔가 너를 어떤 눈으로 보는지, 네가 걔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다 보였어. 그녀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가 그토록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동안 그녀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갑자기 맥이 탁 풀리면서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그럼 화 안 나세요? 화?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처음에는 났지. 질투도 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 이것은 또 무슨 전개란 말인가? 나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이 걔 이혼하고 많이 외로워했어. 겉으로는 밝은 척했지만 속은 골마 터지고 있었지. 그런데 네가 나타나고 나서 걔가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걸 봤어. 윤주 이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는 내 동생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설령 그 행복을 주는 사람이 너라고 해도 나는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것은 성녀의 관용일까? 아니면 내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정리했다는 뜻일까?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물음에 그녀는 고개를 돌려 다시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제안을 했다. 앞으로도 계속 둘 다 만나. 네? 대신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서연이랑 뭘 했는지, 어디에 갔는지 전부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이것은 연적에 대한 감시일까? 아니면 기묘한 형태의 동맹 제안일까? 그녀는 나를 벌하는 대신 이 위험한 관계의 공범이 되기를 자처했다. 나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이 복잡한 감정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나를 안도하게 했다. 정말 그래도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우리 셋 모두에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이제 그만 괴로워하고 나한테 기대해. 나도 너한테 기댈 테니. 그 순간 나는 윤주 이모라는 여자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깨달았다. 그것은 소유욕이나 질투를 넘어선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숭고한 감정이었다. 나는 그녀와 기묘한 동맹을 맺었다. 이 집에서 펼쳐지는 삼각관계라는 연극에서 그녀는 더 이상 의심하는 관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무대를 조종하는 연출가가 되기로 한 것이다. 이 불안한 평화가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적어도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거짓말 없는 잠을 잘 수 있었다. 윤주 이모와의 기묘한 동맹 이후 우리 셋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비밀과 거짓말이 거친 자리에는 어색하지만 솔직한 긴장감이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 긴장감은 주말을 맞아 떠난 1박 2일의 짧은 여행에서 절정에 달했다. 여행을 제안한 것은 의외로 윤주 이모였다. 바람도 쐴 겸 우리 셋이 같이 가까운 데라도 다녀올까? 그녀의 제안에 서연 이모는 아이처럼 기뻐했고 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웃기만 했다. 내 차 뒷좌석에 나란히 앉은 두 이모의 모습은 영락없는 다정한 자매였지만 차 안을 흐르는 미묘한 공기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으로 가득했다. 목적지는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펜션이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서연 이모는 내 팔짱을 끼며 외쳤다. 와, 정태야, 우리 저기 바닷가부터 가보자. 그녀가 나를 끌고 가려 하자 윤주 이모가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일단 짐부터 풀고 정태도 운전하느라 피곤할 텐데 두 사람의 말은 모두 나를 위한 배려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정태는 내 남자야 라는 보이지 않는 소유권 주장이 담겨 있었다. 결국 우리는 짐을 풀고 다 함께 바닷가로 나갔다. 서연 이모는 신발을 벗어 던지고 파도 속으로 뛰어들며 나를 향해 손짓했다. 나는 그녀의 활기찬 모습에 이끌려 함께 물장구를 쳤다. 우리가 아이처럼 웃고 떠드는 동안 윤주 이모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파라솔 아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책이 아닌 우리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저녁은 펜션 앞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기로 했다. 내가 고기를 굽는 동안 두 이모는 곁에서 나를 도왔다. 정태야, 이거 먹어봐. 내가 좋아하는 버섯이야. 서연 이모가 쌈을 싸서 내 입에 넣어주자. 윤주 이모는 목마르겠다. 시원한 맥주 마셔. 라며 캔맥주를 따서 건넸다. 나는 마치 왕이라도 된 듯한 호사를 누렸지만 그 호사는 가시방석처럼 불편했다. 이것은 애정 공세인가? 아니면 세력 다툼인가? 나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몰라. 그저 기계적으로 고기를 뒤집을 뿐이었다. 이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밤늦게 방 안에서 벌어졌다. 펜션은 방이 2개였지만 서연 이모는 굳이 거실에서 다 같이 자자고 제안했다. 오랜만에 여행 왔는데 각 방 쓰는 게 어디 있어?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다 자자! 그녀의 주장에 윤주 이모는 반대하지 않았고 결국 우리는 거실에 이불 3채를 나란히 펴고 눕게 되었다. 내 양옆에 두 이모가 눕는 기묘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불을 끄자 어둠 속에서 3사람의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지만 온 신경은 양옆에 쏠려 있었다. 그때 왼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서연 이모의 손이 슬며시 내 이불 속으로 들어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깜짝 놀랐지만 소리를 낼 수는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오른쪽에서도 움직임이 느껴졌다. 윤주 이모가 내 어깨를 향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머리카락이 내 뺨에 닿을 듯 말 듯 한 거리까지 접근한 것이다. 나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왼쪽에서는 서연 이모의 뜨거운 손길이, 오른쪽에서는 윤주 이모의 차분하지만 선명한 존재감이 나를 압박했다. 이것은 꿈일까 현실일까? 이 기묘하고도 아찔한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다. 그저 이 밤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이 여행은 우리 관계의 현주소를 명확히 보여주는 하나의 시험대였다. 3사람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이 복잡한 사랑의 방정식에 과연 해답이 존재하기는 할까? 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3사람의 동거는 더욱 노골적인 경쟁의 장으로 변했다. 특히 주방은 두 자매의 애정과 질투가 가장 뜨겁게 부딪히는 전쟁터가 되었다. 이전까지 아침은 윤주 이모의 정갈한 한식, 저녁은 서연 이모의 즉흥적인 배달 음식으로 나름의 평화가 유지되었다. 하지만 이제 서연 이모가 본격적으로 주방의 패권을 다투기 시작했다. 언니, 맨날 똑같은 김치찌개 지겹지 않아? 정태야, 오늘 저녁엔 내가 토마토 파스타 해줄게. 어느 날 저녁, 서연 이모는 장바구니를 가득 들고 나타나 선전포고를 했다. 그녀는 평소에 하지도 않던 앞치마를 두르고 유튜브 레시피를 보며 서툰 솜씨로 요리를 시작했다. 그 모습은 꽤 귀여웠지만 옆에서 묵묵히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윤주 이모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윤주 이모가 만든 정갈한 나물 반찬과 서연 이모가 만든 면이 조금 불어터진 파스타가 함께 올라왔다. 나는 두 여자의 불꽃 튀는 시선 사이에서 어떤 음식을 먼저 먹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했다. 이건 마치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어느 후보의 공약에 먼저 손을 들어줘야 할지 결정하는 것만큼이나 중대한 문제였다. 나는 결국 파스타도 맛있고 나물도 맛있네요. 역시 이모들 음식 솜씨는 최고예요. 라며 어설픈 외교관처럼 양쪽을 모두 칭찬하는 길을 택했다.
그러자 서연 이모는 정태는 역시 젊어서 그런지 이런 양식이 더 입에 맞나 보네 라며 은근히 자신 쪽으로 공을 돌렸고 윤주 이모는 느끼할 텐데 이 동치미 국물이랑 같이 먹어 라며 조용히 반격했다. 밥을 먹는 건지 눈치 싸움을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식사 시간이었다. 음식 전쟁은 디저트까지 이어졌다. 윤주 이모가 직접 담근 향긋한 매실차를 내오자 서연 이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냉동실에서 값비싼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꺼내왔다. 식후에는 역시 달달한 게 최고지. 그녀의 말에 나는 매실차와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이에서 또다시 갈등해야 했다. 내 위장은 아마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의아해했을 것이다. 주방에서의 경쟁은 단순히 음식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내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윤주 이모는 간 내린 드립커피를, 서연 이모는 얼음을 가득 채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동시에 내게 다가왔다. 내가 야근으로 피곤해하면 윤주 이모는 어깨를 주물러 주었고 서연 이모는 최신 코미디 영화를 틀어놓고 함께 보자고 졸랐다. 두 사람의 애정 공세는 감사했지만 동시에 나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그들의 경쟁 속에서 나는 점점 내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정태라는 한 남자가 아니라 두 여자의 사랑을 확인하는 도구가 되어가는 것 같았다. 이 경쟁의 끝은 어디일까? 이 사랑은 과연 진실한 감정일까? 아니면 단순히 자매 간의 소유욕과 승부욕의 발현일까? 어느 날 밤 나는 거실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윤주 이모가 조용히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힘들지? 그녀의 한마디에 나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요즘 서연이 때문에 많이 피곤하겠다. 걔가 원래 한번 꽂히면 앞뒤 안 가리는 성격이라. 그녀는 나를 위로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그래도 나를 선택해달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 순간 방에서 나온 서연 이모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실망과 분노의 감정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따뜻했던 우리 집의 주방은 이제 그 어떤 전쟁터보다 더 차갑고 살벌한 공간이 되어버렸다. 이 지독한 사랑의 경쟁에서 과연 승자가 존재할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우리 셋 모두가 이미 패자일지도 모른다. 주방에서의 냉전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우리 집의 문을 두드렸다. 그것은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에 갑자기 난입한 불청객처럼 우리 셋의 위태로운 균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였다. 그날은 주말 오후였다. 나는 거실에서 서연 이모와 함께 뒹굴거리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윤주 이모는 정원에서 꽃을 돌보고 있었다. 평화롭지만 긴장감 넘치는 우리 집의 전형적인 주말 풍경이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서연 이모가 인터폰을 향해 묻자 화면에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서연 이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 사람이 여길 어떻게 알고?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다. 화면 속 남자는 서연 이모의 전남편이었다. 나는 드라마에서나 보던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그는 끈질기게 초인종을 눌러댔다. 결국 문을 열어준 것은 정원에서 소리를 듣고 들어온 윤주 이모였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서서방, 윤주 이모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처형, 오랜만입니다. 서연이 좀 보러 왔습니다. 남자는 뻔뻔하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서려 했다. 그 순간 서연 이모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당신이 여길 왜 와? 다 끝난 사이에.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서연아, 그렇게 매정하게 굴지 마. 우리 다시 잘해보자. 내가 다 잘못했어. 그는 서연 이모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건지 혼란스러웠다. 나는 그저 이 집의 세입자일 뿐인데 너무 깊숙한 가족사에 휘말려버린 기분이었다. 이거 놔! 소름 끼치니까. 서연 이모가 그의 손을 뿌리치자 남자의 시선이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내게로 향했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저놈은 누구야?
그는 턱짓으로 나를 가리키며 물었다.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야. 상관할 바가 왜 없어. 이 집에 웬 젊은 놈을 들여놓고 살아. 당신, 나랑 이혼하고 이런 놈이랑 놀아나려고 그랬던 거야? 그의 입에서 나온 저속한 말에 서연 이모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나 역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그가 내게 다가와 멱살이라도 잡을 듯 험악한 분위기를 풍기는 순간 윤주 이모가 우리 사이를 막아섰다. 그만두세요. 서서방, 이 사람은 우리 조카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이미 이혼한 사이인데 누가 누굴 만나든 무슨 상관입니까? 윤주 이모의 단호한 말에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처형도 참 순진하시네. 요즘 세상에 조카랑 이모가 한 집에서 이렇게 붙어 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의 말은 우리 셋의 관계, 그 가장 예민한 부분을 정확히 찔렀다. 비록 그의 추측은 사실과 달랐지만 그가 내뿜는 의심의 기운은 우리 사이에 감돌던 미묘한 긴장감을 수면 위로 완전히 드러내버렸다. 이 남자의 등장은 우리에게 닥친 외부의 위협이었지만 동시에 우리 내부의 문제를 더욱 선명하게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다. 서연 이모는 왜 아직도 이 남자에게서 자유롭지 못한 걸까? 윤주 이모는 왜 나를 조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을까? 그리고 나는 이 두 여자에게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가 돌아간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서연 이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고 윤주 이모는 지친 얼굴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과거라는 유령이 예고 없이 찾아와 위태롭게 쌓아올린 우리들의 성을 뒤흔들고 있었다. 이 균열을 우리는 과연 다시 봉합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말까? 전 남편이 다녀간 후 우리 집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서연 이모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윤주 이모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다. 나 역시 그날의 충격과 모욕감, 그리고 세 사람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으로 혼란스러웠다. 이 기묘한 동거는 이제 끝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하지만 어떻게 누구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결정의 순간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다. 며칠 만에 방에서 나온 서연 이모가 거실에 앉아있는 나와 윤주 이모에게 폭탄 선언을 했다. 나 이 집 나갈게.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했지만 결심은 단호해 보였다. 서연아. 윤주 이모가 놀라 그녀를 불렀다. 생각해 봤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언니랑 정태 둘이 잘 지내? 내가 방해꾼이었어? 그녀는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의 말은 내 심장을 후벼 파는 비수와도 같았다. 내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만 같아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붙잡아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보내주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일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윤주 이모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차분했다. 아니, 네가 나갈 필요 없어. 그녀는 서연 이모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나가야 할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내게로 향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올 것이 왔구나. 결국 나는 이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구나. 윤주 이모와 서연 이모. 두 사람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던 내 이기적인 사랑. 노름의 비참한 결말이었다. 정태야? 그동안 고마웠다. 이제 내 원래 자리로 돌아가 우리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고. 윤주 이모의 말은 차가운 비수였지만 그 안에는 내 대한 마지막 배려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드는 대신 모든 책임을 자신들이 지고 나를 이 지옥 같은 관계에서 해방시켜 주려는 것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니에요. 제가 더 잘할게요. 라고 매달려야 할까? 아니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순순히 물러나야 할까? 두 가지 선택지 모두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방문을 열고 나오던 서연 이모가 윤주 이모의 말에 버럭 소리를 질렀다. 언니는 왜 항상 그런 식이야? 왜 언니 혼자 모든 걸 결정하고 희생하려고 해?
정태가 뭘 잘못했는데? 그녀는 내 앞으로 다가와 내 팔을 잡았다. 정태야, 가지마. 네가 없으면 나도 이 집에서 못 살아.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지금 이 상황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한 사람은 나에게 떠나라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가지 말라고 붙잡는다. 나는 마치 사지가 찢기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 나는 이 두 여자 앞에서 그리고 내 자신 앞에서 내 진심을 마주해야만 했다. 이것은 단순히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이며 이 두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해 내릴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이었다. 나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려는 여자, 그리고 나를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우려는 여자. 두 사람의 사랑은 방식은 달랐지만 그 무게는 같았다. 이 고통스러운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놓아야 할까? 내 한마디에 우리 셋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이 어깨를 짓눌렀다. 이것은 사랑일까? 아니면 지독한 형벌일까? 나는 마른 입술을 열었다. 내 입술이 열리고 무거운 침묵을 깨는 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하지만 그 소리는 윤주 이모를 선택할 기여도 서연 이모와 함께 할래요도 아니었다. 저 아무 데도 안 가요. 내 대답에 두 사람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 앞에 섰다. 더 이상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않고 내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제가 이 집에서 나가는 것도 서연 이모가 나가는 것도 어느 것도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나는 먼저 윤주 이모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윤주 이모. 이모가 저한테 보여준 사랑은 제가 평생 받아본 것 중에 가장 따뜻하고 깊었어요. 저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걸 희생하려는 마음. 정말 감사하고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이모의 희생 위에 세워진 행복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고개를 돌려 서연 이모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뜨겁고 떨리고 있었다. 서연 이모. 이모는 저한테 잊고 있던 삶의 즐거움과 열정을 가르쳐 줬어요. 저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저를 놓지 않으려는 마음. 너무 고마워요. 하지만 이모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방식이어서는 안 돼요. 나는 두 사람의 손을 함께 잡았다. 저는 두 사람 모두를 사랑해요. 이 말은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도 혹은 무책임한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이 내 진심이었다. 윤주 이모에게서는 안정과 평화를, 서연 이모에게서는 활기와 열정을 느껴요. 두 사람은 제 삶의 서로 다른 두 부분이고 저는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건 욕심이 아니라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말을 이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가 선택의 문제로 서로를 밀어내는 대신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소유하려 하지 말고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나의 제안은 어쩌면 터무니없는 이상론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과부와 돌싱녀, 그리고 젊은 총각, 세상의 시선으로는 결코 이해받을 수 없는 조합.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세상의 평범한 기준을 벗어난 사람들이었다. 물론 예전처럼 연인 관계를 이어가자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모두에게 고통일 뿐이니까요. 대신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자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예요. 진짜 가족처럼요? 내 말이 끝나고 긴 침묵이 흘렀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두 사람의 반응을 기다렸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서연 이모였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피식 웃었다. 너 진짜 보통 놈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책망 대신 흥미롭다는 기색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윤주 이모가 조용히 말했다. 가족이라. 그녀는 나와 서연 이모의 잡은 손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날 우리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집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는 선택을 하는 대신 이해하기로 했다. 사랑이 반드시 한 사람만을 향해야 한다는 편견을 버리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형태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어쩌면 이것은 더 복잡하고 힘든 길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쟁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서로를 보듬으며 이 낯선 세상에서 함께 나아가야 할 기묘하고도 소중한 가족이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내 방 침대에 누워 창밖의 달을 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혹은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듯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이 집에서의 기묘한 동거는 이제 막 2막을 올리고 있었다. 야, 이제 이야기는 끝났어요. 복잡하게 얽혔던 감정의 실타래는 그렇게 새로운 모양을 찾아갔답니다. 밤이 깊었네요. 창밖은 고요하고 당신의 방 안에도 부드러운 어둠이 내려앉았을 거예요.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혔던 많은 생각들, 걱정들, 이제는 모두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이야기 속 주인공들처럼 우리 삶의 문제들도 때로는 명확한 정답이 없을지 몰라요. 그저 시간이 흐르고 마음이 가는 대로 조금씩 형태를 바꾸어 갈 뿐이죠.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말아요. 당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들숨, 그리고 날숨,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게 몸의 긴장이 스르르 풀리고 무거웠던 눈꺼풀이 서서히 감기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곧 편안하고 깊은 잠의 바다로 항해를 시작할 시간이에요. 아무 걱정 없이 좋은 꿈만 꾸기를. 포근한 이불 속에서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람이 되기를